안녕하세요. 오늘 행사의 마지막 세션을 담당하게 될 메가존 클라우드 디지털 고객 경험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한승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세션은 고객 중심 실현을 위한 고객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몇 해 전부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마존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마존 스스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고객에 대한 굉장한 집착에 대한 그 노력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아마존을 고객 중심 기업 중에 하나로 꼽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존이 유명한 부분도 있는데요. 비슷하게 세일스포스라는 또 다른 기업이 또 있습니다. 또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도 세일스포스의 비즈니스 성공을 지난 20년간 해왔던 고객 성공에 집착했기 때문이다라고 세일스포스의 창업자 마크 베니오프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고객 중심을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비단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사실은 이제 고객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봤을 때, 사실은 여기 꼽은 네 가지 사례 말고도 정말 많은 회사들이 고객 중심을 선언하고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거에 고객을 중심에 놓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외 메시지로 활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 중심이란 단어, 사실은 그렇게 낯선 단어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이제 고객 중심인지를 조금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매해 세일스포스랑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고객 중심 인덱스라는 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첫 번째 항목은 어떤 기업이 고객이 갖고 있는 니즈를 잘 예측하는가. 그다음에 고객에게 정말 차별화된 exceptional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그리고 정말 고객을 챙기는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해서 고객 중심 인덱스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인덱스가 결국 높은 기업들은 글로벌리 잘 알려져 있는 많은 회사들이 더욱더 고객 중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개 기업 중에 탑 21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기업인 현대자동차도 여기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많은 브랜드들이 앞서 소개드렸던 고객 중심 인덱스의 6가지 항목에 높은 스코어를 기록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덱스까지 마련할 정도로 고객 중심에 대한 얘기는 정말 글로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 중심이 결국은 어떠한 가치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가, 이 부분을 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베이에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이제 고객 중심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비즈니스 성과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고객들은 본인들이 사실은 기업에게 단 몇 개의 숫자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어떤 하나의 개발 퍼슨으로 사실은 이제 취급받고 싶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고객을 이렇게 정말 각각의 고객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퍼슨으로 트리트할 수 있다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실은 고객의 숫자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동시에 과거보다 사실은 어떤 비즈니스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브랜드를 노출하고 그다음에 실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접점이 굉장히 다변화된 세상에서 사실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는 과연 그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고객 경험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믿는 고객과 그다음에 비즈니스 바이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고객 또한 어떤 기업과 브랜드가 나에게 정말 유니크하고 정말 뛰어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면 돈을 더 내겠다. 예전처럼 사실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나에게 정말 특화되어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라면 나는 돈을 더 쓸 의향이 있다 라고 하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고객 중심이 된다는 거는 정말 새로운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사업한 지 수년 됐던 회사들도 우리의 핵심은 고객 제일이에요, 혹은 이제 우리 사업의 중앙엔 고객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 커스터머 센트릭, 커스터머 퍼스트 자체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고객 중심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의 진보가 사실은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고객 행동 혹은 고객 접점에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모바일 디바이스,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IoT,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등 이런 기술의 진화와 진보가 사실은 더욱더 고객을 가깝게 만나갈 수 있게 해주고, 또 고객을 더욱더 개인화된 개체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시대에 고객 중심이 된다는 거는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고객이 이 브랜드 정말 고객 중심적이야 라고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객 중심을 통해서 많은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그 경향성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나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내가 이 브랜드
브랜드는 신뢰할 만한 회사예요라고 하는 그 고객의 숫자나 아니면 이런 그 경향성이 지금 그 어떤 브랜드를 바잉하고 있는 현재 제너레이션보다도 앞으로의 제너레이션들은 더욱더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어떤 기업이 정말 그 고객 센트릭하게 생각해서 정말 나의 고객이 나의 브랜드와 나의 제품에 대해서 정말 트러스트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이걸 통해서 앞으로는 정말 더욱더 로열한 커스터머, 정말 우리 브랜드를 대변할 수 있는 커스터머,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객 중심을 실현한다는 것은 모든 그 기업의 굉장히 중대한 전략이자 화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객 중심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는 단순히 어떤 퍼스널라이제이션 서비스를 도입한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고객이 어떤 브랜드와 기업을 만나는 접점, 채널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을 사실은 또 기업은 굉장히 여러 부서, 여러 담당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조직이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연결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가가 굉장히 크리티컬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특정 고객에게 연결된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기업이 고객을 단 그 싱글 뷰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고객이 여러 접점에서 인터랙션했던 그 히스토리들을 한 군데에서 모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커스터머 360이라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이 컨셉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라는 게 결국 많은 그 고객 중심이 되고자 하는 기업의 중대한 과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커스텀 360은 굉장히 좋은 컨셉이야. 근데 사실은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하고 싶은 지난 수년간에 사실은 당면 과제이기도 했죠. 근데 사실은 당연히 나의 고객이 내가 제공하는 기업과 브랜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일관된 경우로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사실은 마케팅 부서에서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에 돌아와 보면 이런 고객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여러 부서들이 사실은 흩어져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고객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그 관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동시에 또 그렇게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리얼타임으로 이런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어드레스가 돼야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을 한 뷰로 바라보고 360도로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결국은 이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한 뷰와 360도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느냐. 그건 결국 기업 전체에 흩어져 있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즉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은 흩어져 있는 사일로가 되어 있는 여러 커스터머 데이터들을 결국은 어떤 통으로 어떻게 이걸 하나로 합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현재 더욱더 고객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고객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표현으로 마케팅 혹은 이제 고객 접점 부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앞서도 소개가 됐었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업에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비단 고객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 결과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아니면 직원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기업이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굳이 고객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또 명명된 이유는 그 중에서도 고객 접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해서 결국은 기업에 있는 고객 담당 부서들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 마케팅 캠페인을 적절하게 실행하고, 또 한 고객에 대한 정말 360도 뷰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로 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 즉 마케팅 관점에서의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객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고객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그 컨셉은 새롭지 않습니다. 아마 마케팅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루고 있던 많은 분들이라면 사실은 CRM의 연장선상이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80년대부터 있었던 고객에 대한 정보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모은다라고 했던 과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 등장했던 CRM도 결국 이제 고객과의 관계 형성의 키가 되는 부분들은 결국 고객과의 인터랙션했던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조금 더 CDP라는 게 조금 더 새롭게 부각되는 부분들은 이제 고객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 여러 가지 연관 기술들이 동시에 발달하면서 이제는 정말 CDP라는 컨셉 하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컨셉이 많은 CDP 솔루션을 얘기하는 회사들이 또 이 컨셉을 최근에 또 공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CDP가 하고 있는 역할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양한 채널로부터 인입되는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잘 캡처하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각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형태로 세그먼트를 나누고,
그리고 실제 이 CDP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마케팅 엑스큐션 툴들을 또 연계해서 실제 고객 데이터 기반한 어떤 마케팅 캠페인을 집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주는 이 세 가지 영역이 CDP에서 다뤄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CDP의 워크플로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낸 내용인데요. 여러 채널, 소셜, 웹, 아니면 기존의 거래 데이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잘 모으고, 그걸 통해서 고객에 대한 커스터머 프로파일, 커스터머에 대한 모델을 잘 구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타겟하려는 고객들, 타겟하고자 하는 세그먼트를 구분해내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부가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서 고객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플랫폼은 이 1번부터 4번까지 전체 과정을 다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플랫폼은 사실 1번은 조금 위크하지만 4번이 강한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사실은 이제 CDP 영역에 있는 솔루션들이 이 부분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자동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DP라 하면 일반적으로 딱 기본적으로 다음 네 가지 기능이 담겨져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인티그레이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인티그레이션된 데이터 기반으로 커스터머를 적절하게 잘 프로파일링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DGB라든가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수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캠페인을 엑스큐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커스터머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나누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툴들과 연계해서 실제 마케팅 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 이 네 가지 영역들이 툴에 따라서는 강한 부분이 서로 상이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얘기 들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 CDP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찾아봤을 때 전 세계에 한 80여 개 이상의 CDP 솔루션이 있는 것 같고요. 스타트업부터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기업까지 이제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CDP를 필요에 따라서는 인하우스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AWS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직접 빌드하는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CDP 자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제품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마케팅 실행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마케팅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CDP 옵션들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브랜드나 기업에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CDP 전략을 수립하고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선택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챌린지로 다가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CDP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저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CDP가 현재 필요한 게 맞는지, 정말 CDP를 잘 활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 많은 마케팅 담당 혹은 이제 고객 담당 부서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CDP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우리가 유스 케이스를 우리가 정말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정말 이 CDP가 내일 당장 준비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테스트와 어떠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모든 채널에 걸쳐서 일관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탑 프라이어티가 맞는지에 대한 컨센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들을 정말 충분히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CDP를 검토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고민돼야 될 기본적인 질문들인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지 사실은 CDP 솔루션을 선택하고 CDP 도입 이후에 정말 CDP에 우리가 인베스트먼트를 했을 때 이 CDP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었구나, 비즈니스 아웃컴이 나왔구나라는 거를 또 매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계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실 CDP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도 정말 CDP를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먼저 해보고 이런 그 넥스트 스텝을 밟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CDP를 결국은 잘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장 크리티컬한 질문이 왜, 그다음에 어떻게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CDP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밸류를 회사에 가져올 것인가, 정말 CDP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CDP에 투자를 해주세요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CDP 도입을 통해서 어떠한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 것이냐라는 사실은 질문에 대해서 정말 치열한 고민 통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CDP를 우리가 도입해서 활용한다라는 부분에 또 하나의 이제 결정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CDP 옵션들 중에서 우리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는 CDP 도입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캠페인들을 빠르게 실행해야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은 고객의 데이터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데 더 포커스를 둘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도입하는 CDP는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 정말 마케팅에 있는 개발자가 아닌 넌 IT 분들이 CDP의 오너십을 다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IT 디지털에서 정말 풀리 이 CDP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모든 운영과 개발에 대한 해당하는 리소스를 다
풀리 투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논의가 사실은 돼야 되고 결정이 되어야지 가장 최적의 CDP 솔루션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 성공적인 CDP, 사실은 이제 도입, 그다음에 구축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활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 솔루션 포함해서 많은 비즈니스 솔루션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ROI를 드라이브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걸 어떻게 운영해서 비즈니스 밸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CDP라는 아젠다를 둘러싸서는 당연히 이제 고객 접점 부서가 실질적으로 CDP를 활용해서 뭔가 비즈니스 밸류를 드라이브하는 조직이 될 거고요. 또 CDP를 IT 관점에서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정말 이제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에서 CDP 활용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끔 어떻게 서포트할 것이냐인 측면에서는 IT, 그리고 데이터 전담 부서가 있다면 데이터, 이런 부서들이 사실은 정말 이 CDP의 활용처와 그다음에 CDP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에 대한 이 CDP에 대한 비전을 서로 공유하는 그 과정이 사실 있어야지 성공적으로 CDP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입한 이후에 활용에 대해서도 정말 구체성을 띠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이 부분들이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 내에서는 당연히 마케팅을 총괄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 데이터와 IT를 총괄하시는 분, 이런 부분들이 타이트하게 컬래버레이션해서 정말 CDP 투자의 그 비즈니스 케이스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CDP를 도입한 이후에 어떤 일들을 어떻게 드라이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까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타이트하게 고민해서 선택을 해야 CDP에 대한 투자, 적지 않은 투자가 사실은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CDP에 대한 얘기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게 더욱더 그 고객 센트릭한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더욱더 고객 중심 기업이 되는 것인가, 라는 그 마지막 장표들인데요. 사실은 이제 업계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적으로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불리는 많은 디지털 네이티브 스타트업들 혹은 이미 큰 이런 기업들의 이제 고객 중심 기업이 되기 위한 10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고객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듣고, 고객이 요청한 걸 잘 팔로우하고, 고객이 갖고 있는 니즈를 잘 예측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정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고객이 정말 이 기업은 내가 막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귀담아 듣고 액션을 해주고 정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여러 가지 이런 10가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고객 중심 기업의 10가지 습관에 갖고 있는 이런 디지털 비즈니스 기업들은 동시에 그 중앙에서 CDP를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드렸던 다양한 CDP 선택지, 어떤 기업들은 CDP를 직접 빌드하는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마케팅 엑스큐션을 빠르게 하기 위해 플랫폼을 레버리지할 수 있는 CDP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고객 중심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CDP가 역할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비즈니스 성공을 하기 위해 고객 중심을 잘 실현해내는 것,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서 이런 CDP를 잘 선택해서 도입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디지털 비즈니스 성공을 하기 위한 그냥 기본 파운데이션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업, 그다음 많은 브랜드에서 2021년 혹은 2022년 정말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 그리고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설립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고객 중심이라는 그 키워드가 그냥 대외적인 마케팅 메시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고객 중심이 되기 위해서 기업 내에 있는 많은 리소스와 많은 부서들이 정말 이 고객 중심 전략이라는 엄브렐라 하에 하나로 모이고 정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합하기 위한 첫 번째 시발점으로 이런 CDP에 대한 좋은 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분명 이런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모든 여정 단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브랜드와 고객과의 인터랙션 사이에 충분한 가치를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고객이 브랜드를 만나는 모든 터치 포인트가 다 연결돼서 정말 고객이 이 브랜드는 정말 다른 브랜드와 정말 차별화된 경험을 나한테 제공해 주는구나, 정말 나에게 그 최적의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구나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사실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기업의 어떤 디지털 전환 요구사항이 비단 IT, 디지털 조직만의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현업의 그 아젠다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디지털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고객 접점 부서들, 마케팅,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부서, 커머스 혹은 세일즈 담당하는 여러 가지 부서, 이런 분들의 그런 디지털 전환의 실질적인 액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싶고요. 그래서 CRM부터 CDP까지 만약에 그 웨비나를 청취하고 계신 기업 혹은 브랜드 고객분들께서 우리도 효과적인 고객 중심 전략, 그다음에 실행 방안에서 고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또 TCX 팀을 같이 논의해 주시면 어떻게 하면 더욱더 고객 중심 기업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CDP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그 전달드렸던 고객 중심에 대한 트렌드와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의 이제 CDP라는 기술 솔루션에 대한 그 소개가 기업 고객분들이 더욱더 고객 중심 기업으로 거듭나시는 작은 시발점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더욱더 고객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많은 기업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이 영역의 주제를 더욱더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